실제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킥과 풀이 각각 따로는 너무 좋음에도 오히려 콤비를 했을 때 안 나가고 가라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독학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영상이 좀 늦었네요.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평형 8동작과 콤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동작도 킥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구분 동작을 4동작으로 시작해서 2동작까지 만들 거예요. 킥과 마찬가지로 안 쓰던 팔굽 관절을 활용하면서 동작이 복잡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제대로 찍기 위해서 동작을 세분화했다가 또 자연스럽게 줄여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엎드려서 수영할 때와 같은 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서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유형을 할 때도 그랬지만 어디를 보고 있는지 시선 처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눈을 보면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 동작에서는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게 손목을 돌려주고 어깨보다 약간 넓게 전체적으로 Y자 모양으로 팔을 벌립니다. 둘에서는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요. 이때 손은 눈높이 정도까지만 내려옵니다. 너무 위에 있어도 안 되고 더 내려와도 안 돼요. 그리고 동작 내내 손바닥이 계속 물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손목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손바닥 방향을요. 셋에서는 엄지손날 방향으로 손을 모읍니다. 손가락 끝, 손바닥, 팔꿈치 손으로 차례대로 모아주시는데 팔꿈치는 서로 완전히 붙지 않아도 돼요. 약간 뾰족한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너무 헐렁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동작에서는 손끝 방향으로 찌르듯이 팔을 뻗어주면서 손바닥도 원위치 해주시면 돼요. 바로 두 동작으로 줄여볼게요. 평형 킥과 달리 8동작은 앞에 3단계를 합쳐서 셋, 뒤에 마지막 4동작 혼자 넷이라고 두 박자로 넘버링을 할 겁니다. 손을 전체적으로 벌려서 눈 앞에서 모아주시고 팔꿈치까지 모은 다음에 찌르듯이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 타이밍과 좀 같이 맞춰보자면 4동작일 때 기준으로 하나에서 둘로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손이 옆으로 가는 걸 멈추고 Y자에서 아래로 손을 눌러주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쯤 머리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을 벌리기 시작하는 하나 동작에서부터 머리를 바로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끝으로 찌르듯이 팔을 앞으로 뻗을 때 머리를 숙이면서 유선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팔 동작을 잘못한 케이스를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팔꿈치가 처음부터 떨어진 경우예요.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팔이 니은자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기역자가 되면서 팔꿈치가 옆으로 서 있어야 돼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이때 팔을 들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이 Y자를 넘어서 T자에 가깝게 너무 많이 벌린 경우예요. 이러면 손을 모았을 때 눈높이보다 손이 내려가 있게 되죠. 반대로 너무 좁게 벌려서 손이 눈높이보다 높아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경우에는 목의 긴장을 푸는 물적응도 중요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면 시선이 좀 앞으로 향해 있겠죠. 지금 영상에서는 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손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원래 있어야 하는 손 높이보다 손이 높이 있는 겁니다. 옆에서 보시니까 더 잘 보이죠? 니은자가 아니라 기역자가 되게 해주셔야 하고요. 팔을 너무 넓게 벌려도 안 되고 너무 좁게 벌려서 손이 위에서만 있어도 안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바라보았을 때 손이 눈높이까지 오도록 연습해주세요. 물속에서 하는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천천히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에 서서 연습할 때는 실제로 누워있을 때랑은 몸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셋 동작에서 팔꿈치를 모으실 때 팔이 갈비뼈에 붙을 수가 있어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주신다거나 데크 끝에 기대셔서 최대한 엎드린 것과 비슷한 자세로 해주셔야 돼요. 어깨의 가동 범위 때문에 실제로 엎드린 것과 이렇게 서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체를 최대한 숙이고 엎드린 것과 비슷한 자세로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동작을 합쳐서 셋, 하나의 동작으로 할 때는 손끝으로 작은 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손을 벌렸다가 모은 후에 팔꿈치를 모으시고요. 넷에서 뻗어주시면 돼요. 물 밖에서도 앞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밖에서 본 옆 모습이고요. 물 밖에서 두 동작으로 볼게요. 자주 나오는 실수 중에 팔꿈치가 떨어져서 니은자가 나오는 경우만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손과 팔꿈치까지 전완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팔꿈치가 수면 근처까지 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옆에서 보면 니은자가 더 잘 보입니다. 물속에서도 다시 볼게요. 더 잘 보일 거예요. 니은자가 확실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기역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평형 팔 동작은 이 포인트만 잘 짚어주시면 지금 단계에선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너무 동작을 디테일하게 완성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유형 발차기를 할 때 손을 전혀 쓰지 않는 노보드 호흡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평형 호흡을 할 때 손을 사용한다면 노보드 호흡보다는 더 쉬워지면 쉬워지지 어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팔꿈치 세워서 기역자를 만드는 느낌을 잘 모르시겠다면 이런 식으로 어깨나 눈높이 정도를 데크 끝에 걸쳐 두시고 엎드려서 데크 벽을 활용해 연습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은 아닌데요. 팔꿈치가 몸에 붙지 않도록 연습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기초 평형은 지도자마다 의견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숙련자와 비슷한 영법으로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완성된 영법과는 조금 다른 쉬운 방법으로 단계를 거쳐가면서 교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같은 사람이더라도 피교육자가 동작을 소화하는 거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제 커리큘럼의 특성상 이 비기너 스텝에서의 기본 평형은 숙련된 영법과 좀 다를 것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콤비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링에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킥은 하나, 둘이라고 넘버링을 했는데 풀과 호흡은 셋, 넷이라고 넘버링을 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합쳐서 콤비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네 박자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랬다가 또 세 박자로 자연스럽게 만들 건데요. 많이 복잡하죠. 넷이 되는 동작과 다시 다음 사이클에 하나 동작을 연결해서 약간 오버램 시키는 방법으로 박자를 줄일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지금부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상에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다리를 접어주시고 둘, 차고 모읍니다. 셋, 머리를 들어서 호흡하시고 넷, 머리를 숙여주세요. 킥과 호흡을 아예 따로따로 하는 거죠. 킥 한 번, 호흡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세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호흡을 했으면 머리만 숙이는 넷이 아니라 다리를 접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다리를 접으면서 머리 숙이는 걸 같이 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요. 이번엔 호흡과 풀을 같이 해볼까요? 호흡은 풀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과 박자 자체는 같아요. 손만 움직여 주시는 걸 추가하면 돼요. 네 동작에서는 킥과 풀을 각각 따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세 동작에서는 숨을 쉰 이후에 다리 접는 것을 팔을 뻗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팔을 뻗으면서 다리를 접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연습하실 때 킥의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박자만 맞추는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발을 그냥 구르기만 하면서 동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킥, 풀, 호흡을 위한 머리 움직임의 타이밍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킥과 호흡은 따로, 풀과 호흡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또 바로 물속으로 가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보드 호흡을 잠깐 복습해볼까요? 긴장을 풀고 이완하시면서 목과 어깨, 다리까지 온몸에 힘을 빼주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든 만큼 몸이 살짝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었어요.
이 방법을 평형킥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형 킥 대신 평형킥을 차면 됩니다. 물론 킥 한 번, 호흡 한 번, 사이클의 반복이고요. 그런데 평형킥 한 번만으로 자유형 킥을 계속 연달아 차는 것만큼 추진력을 만들어야 물에 떠서 호흡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형킥이 강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평형킥 2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력이 너무 좋아서 하체가 가라앉지 않는다거나 혹은 킥을 더 강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발차기 연습을 하셔도 돼요. 이 정도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콤비가 가능한 수준의 킥 파워가 만들어진 겁니다. 눈만 물 밖에 내놓고 코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킥 한 번, 호흡 한 번을 반복합니다. 자유형 노보드킥도 이렇게 하면 힘들었었죠. 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킥에서 추진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하체가 가라앉기 때문에 호흡하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호흡과 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보드 호흡을 할 줄 안다면 킥보드가 있으면 당연히 더 쉽겠죠. 기초 평형에서 풀은 딱 그 정도의 부력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는 거와 같이 원래는 평형 풀을 하면 이 정도는 물 밖으로 출수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어깨까지는 물 밖에 나오면서 몸의 상하 움직임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엉덩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몸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물의 형태 저항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초 평형에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추천드려요. 마치 킥판을 잡고 머리 들어서 호흡하듯이 물을 살짝만 눌러서 킥보드 정도의 부력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의 상하 움직임을 최대로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시려면 침착하게 몸에 힘을 빼줘야 하고 자유형 킥이 아닌 평형 킥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추진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몸의 상하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서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커리큘럼의 특성상 지금 단계의 평형 팔 동작은 팔꿈치를 니은자가 아닌 기역자로 세운다 라는 포인트만 지켜주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킥보드 대신 물을 살짝 눌러서 편하게 숨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 물을 너무 많이 눌러서 몸을 잔뜩 띄운다면 올라온 만큼 가라앉을 테고 그럼 다음 호흡이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팔꿈치를 펴고 손을 너무 물 깊숙이 눌러서 어려운 경우겠죠. 자, 이건 자유형처럼 손이 거의 배꼽을 지나서 뒤에서 보이죠. 이러면 자유형처럼 물을 밀기 때문에 쭉 앞으로 나갈 때는 속도도 빠르고 숨쉬기가 편해요. 기초 배영의 출발 단계 같은 거죠. 그런데 팔 전체가 물 밖이 아닌 물 속으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물을 앞으로 밀면서 저항을 만들어 버려요. 지금 거의 몸이 멈추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저는 어떻게든 진행을 해버렸는데 우리 비기너 여러분들은 가라앉으실 거예요. 이건 자유형 킥일 때나 평형 킥일 때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과 킥과 풀까지 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작에 하나, 둘의 킥, 셋, 넷의 호흡. 세 동작으로 오버랩하면 머리가 입수하는 것과 다리의 되돌리기, 찰 준비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찰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4번, 1번 동작을 오버랩한 거죠. 이제 완벽한 콤비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의 호흡 4박자이고요. 동작을 오버랩한 세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팔을 뻗으면서 머리가 입수해서 유선형을 만들었을 때 바로 킥을 찰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동작을 겹치는 만큼 킥의 딜레이가 줄었기 때문에 감속 구간이 유지되는 시간이 줄었겠죠. 그러면 이제 가라앉기 전에 킥으로 몸을 띄우고 숨쉬고 또 가라앉기 전에 킥을 차고 이렇게 하는 스탑 앤 고 리듬이 완성됩니다. 왜 처음부터 세 동작으로 하지 않고 네 동작으로 연습하냐면 처음부터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박자로 연습을 했을 때 넷과 하나가 아닌 둘과 셋을 오버랩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팔다리가 동시에 접혀 있게 되는데 이 동작은 상체와 하체가 모두 가라앉는 자세죠. 유선형의 정반대인 거잖아요. 셋은 손동작으로 물을 눌러서 몸이 뜨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금방 몸이 쑥 가라앉아요. 얼른 다시 팔을 뻗고 머리를 숙여줘서 유선형을 만들어줘야 물에 뜨는 거고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에서 킥을 차서 추진력을 만들기 때문에 물에 뜨는 거지 하나에서 다리를 접고 있으면 계속 가라앉아요. 애초에 하체를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잘못된 둘, 셋의 오버랩을
연습을 해서 킥과 풀이 각각 따로는 너무 좋음에도 오히려 콤비를 했을 때 안 나가고 가라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를 동시에 접고 있는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킥과 풀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감속 구간을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넷과 그 다음 하나를 오버랩하는 방향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평형 킥과 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4박자에서 2박자, 3박자, 다시 4박자 많이 헷갈리셨죠? 기초 평형은 기초 자유형, 기초 배형과 달리 무릎 관절과 팔굽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동작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체력 소모가 덜한 영법도 없지만 처음 배울 때는 결코 쉽진 않으실 거예요. 뭐든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재미없고 지루한 기본을 지루하게 천천히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루함을 즐기세요. 끝으로 제 커리큘럼 특성상 전체적으로 평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접영을 할 준비 단계라는 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평형킥 1, 2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고관절을 컨트롤하는 연습과 오늘 얘기한 팔꿈치를 세워서 니은자가 아닌 기역자를 만드는 이 두 부분이 접영까지 계속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동작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드디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접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제 술도 좀 줄이세요. 쑥바.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